안녕하세요. Would you pray for my country part 2를 맡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며 기도할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이 나라의 공식 명칭은 프랑스 공화국이며 명칭의 어원은 이곳의 조상인 프랑크족을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본토의 면적은 약 55만 평방킬로인데 19,000평방킬로의 해외 영토까지 더하여 유럽연합 소속 국가 중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라고 합니다. 인구는 약 6,700만이며 이들 중 61%가 스스로를 크리스찬으로 정의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이름뿐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단 1%가 복음주의 기독교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본토 외에도 5개의 해외 영토와 8개의 해외 집합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콩으로 편에서 나누었던 마요트를 포함 5개의 영토가 프랑스령이며 이 외에 8개의 해외 집합체들은 프랑스 본토의 헌법을 따르지만 지역 운영에서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치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에 여행 가서 영어로 소통하려고 하면 현지인들이 못 들은 채 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세계에서 3억에 가까운 인구가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프랑코포니 등을 통해 프랑스는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하면 와인과 치즈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소비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와 있는 치즈의 종류만도 1,2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의 보르도라는 지역은 와인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포도밭을 이루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양은 매년 약 5억 헥토리터로 와인병으로 환산하면 약 77억 병이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기억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카톨릭에서 프랑스의 수호성인이라 칭하는 투르의 마르티노와 성왕 루이 9세, 그리고 잔다르크는 각 시대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며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갈리아 켈트족이 모여 살고 있던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 기원전 51년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당했으며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 급격한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쇠퇴하자 게르만족이 이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그중 프랑크족이 프랑크 왕국을 세워 번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전이 일어나 제국이 나뉘게 되고 이 나뉜 왕국들 중 서프랑크 왕국이 프랑스 왕국으로 성립됩니다. 중세시대를 거치며 프랑스 왕국은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는 등 더욱 발전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강대국이 됩니다.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잉글랜드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백년 전쟁을 치루었고 16세기엔 카톨릭과 개신교로 세력이 나뉘어 격렬한 내전을 벌였으며 17세기에야 태양왕이라 불렸던 루이 14세에 의해 절대 왕정 치하에서 정치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하여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며 프랑스 제1공화국이 설립됩니다. 그러나 전쟁 영웅으로 급부상한 나폴레옹이 권력에 오르며 모든 혁명을 뒤엎고 구테타를 일으켜 프랑스를 다시 제국으로 만들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며 프랑스 제국은 새가 기울기 시작하였고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여러 분란을 거듭하다가 1870년에 들어서야 프랑스 제3공화국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독립을 원하는 식민지들과의 전쟁 등 숱한 전쟁을 겪었고 그 사이 공화국으로서의 재건이 시도되었다 와해되기를 반복하다가 1958년 샤를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 제5공화국을 세우며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되었으며 2020년 기준 명목 GDP 세계 7위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토탈, 사노피, 루이비통, 로레알 등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적 성장과는 별개로 나라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심부 곳곳에서 데모와 파업 등이 흔하게 일어나고 특히 2018년에는 노란조끼라는 이름의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세금 개혁과 유류세 인상에 대한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이민자와 난민 문제로 끊임없는 사회적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프랑스의 총 사망자는 10만 명이 넘었으며 국가 피해 금액은 1,580억 유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진리를 향해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믿으며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곳의 수많은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향한 선교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나 이슬람권에서 들어온 많은 난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행히도 적은 수이지만 복음주의 기독교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헤매이던 청년들이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 프랑스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2의 루이 9세, 제2의 잔다르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